자, 오늘 첫 번째 정치 이슈로 갑니다. 한미 평화위원 동맹 침묵 깬 문 대통령 북미 간의 설전 자제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간의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오늘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자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각종 라인을 통해서 우리 쪽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대북 군사 옵션 준비 장전됐다라고 지난주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발이 위협적이다. 언행을 즉각 중단해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한미동맹은 평화 지키기 위한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괌에서 출격할 수 있는 B-1B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그런 폭격기도 좀 준비 대기 상태에 있고요. 38로스 사이트에서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징후가 포착됐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가 싶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와 전격적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합참 의장이 지금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보다는 대화 쪽에, 협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특히 북한보다는 미국 쪽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메시지, 특히 이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북한도 이 말 전쟁 확산을 좀 자제해달라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쪽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우리 이사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간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그때 꼭 같이 이야기했던 게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그 필요성들을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깃털보다 가벼운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입씨름, 썰전을 보면서 대통령은 명확하게 그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 입 조심해. 결국 1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이 침략자 없이 소곤소곤 하다가 터졌던 세계대전처럼 그리고 독일 메르켈이나 프랑스의 마크롱이 1차 대전의 위험들을 현재 북한 핵을 두고 미국과 북한의 설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양국의 정상들에게 제발 좀 입조심해라. 피해 당사자는 우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재와 압박보다는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1차성을 두는 입장을 정리했다. 즉 베를린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의미를 내지는 촉구의 의미를 보낸 거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 정도의 발언 수위는 경고의 의미라고 우리는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 대통령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미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상대적 우위 관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준 것이다.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 조금 다르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치 미국하고 북한의 사이에서 예.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ICBM이나 핵이 미국을 예. 겨냥해서 북미가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예. 우리가 좋을 때는 북핵을 운전석을 대화 주도하고 긴장이 될 때는 우리는 가운데서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로 코리아 패싱을 가져와서요. 우리가 개입되지 않고 북미 간의 타협이 됐을 때 예. 그럼 북한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에 의한 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예. 그럼 미군 철수라는 것은 누구를 겨냥한 거냐? 한국을 겨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할 게 아니라 예. 우리의 시각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 키신저가 한국은 직접 영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한 경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했던 이 말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이제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각종 이슈에 민감한 주식 시장이 일단 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반도의 위기가 좀 거치는 게 아닌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2주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효과를 거둔 건가요? 차 교수님, 거둔 건가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나오기 예. 전에 사실 뭐 주식 시장은 사실 반등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가 주도가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고 덤포도 지금 합참 의장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여러 가지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미국 정부 내의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군부 인사들이 예. 사실 지금 대화를 통한 지금 해법을 모셔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예. 아마 자본시장에서 읽기로는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블러핑이 아니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예. 그런 기류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상당한 침묵 끝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한마디로 이거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예.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외에 천명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물론 도발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아울러서 지금 일종의 말폭탄을 통해서 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상황 관계가 자칫 잘못될 경우에는 우발적인 충돌에 의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예. 미국에도 자제를 당부하는 나름대로는 주권국가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말은 하는 예. 그런 오늘 단호한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인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예, 저도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만 지금 그동안 북미 간 이제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좀 아끼고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싸움 구석에 뛰어들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한반도의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다. 예. 저는 이런 복선이 있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배경은 위기가 높아도 대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메시지를 좀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미중 간의 정상 간의 통화라든지 예. 또 북미 간의 어떤 수개월 동안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더더욱 어떤 갈등 이런보다는 이제는 대화 분위기로 예. 좀 뭔가 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우리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뭔가 외교적인 수법에 의해서 외교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라는 어떤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절묘한 타이밍을 찾았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약소국 동맹입니다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도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평화적 해결을 약속해 놓고 대군사적 압박만을 얘기하는 것은 뭐 말이 틀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는 우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이 어찌 보면 대화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라는 것을 조금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겉으로는 당연히 전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면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경고한 이후에 김정은이 지금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속보도 나오지만은 덤포드 미 합참의장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예. 특히 이제 경제적 압박 같은 것들이 먹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또 전화 통화를 해서 앞으로의 그 대책을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박선원 비서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 비서관이죠. 이 사람이 그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또 뒤로는 그 예.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북한이 얼마나 우리 말을 잘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식의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내보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덤퍼드 미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경제적인 압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 지난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했던 얘기와는 톤이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일정하게 말폭탄도 예. 사실은 그 외교적인 수단의 하나죠. 그거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그 압박은 그 이 외교적 수단의 하나다라고 두 분이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가는 예. 그런 그 소위 말폭탄에 대해서 이거 마치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좀 두려워한 것 같은데 예.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런 말폭탄에 대해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이 군사력에 대해서 예. 사실은 이제 입증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이제 내일 8.15 축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조금 나오신 말씀 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해석을 보니까 좀 우려스럽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예. 우리 한국의 보수층이 봤을 때는 아니죠. 저는 애국자죠. 무슨 보수층입니까? 우리 한국의 애국층이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열심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 편이 돼야 될 한국에서 그만해. 저 미친놈하고 싸워봐야 예. 손해만 보니까 싸우지 말고 당신이 좀 참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는 이게 확장되면 진짜로 우리가 예.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어요. 저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제가 미국의 그 조야에 있는 예.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운전대 잡아. 예. 네가 중간자 해 하면서 실제 패싱을 하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좀 우려가 듭니다. 근데 네, 잠깐만 사실 저 한마디만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그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그 재반등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아니고 어제 그 시진핑과 트럼프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그 합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이 분위기 때문에 그 그렇겠죠. 결정적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그 조야에서 그 코리아 패싱 문제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코리아 패싱 문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그 강고하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 흔적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왔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군 서열 1위인 미 합참 의장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그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그러한 평화적인 이야기를 안 했었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저러한 그 강한 발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오늘 치고 나오면서 제발 너희들 입 좀 조심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차명진 의원께서 이제 만화 사파를 좀 그러셨는데 이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또 한반도의 어떤 외교적 상황이 이게 말 안 듣는 멧돼지를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잡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정식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만화 또리 장군의 빨간 뿔 달린 북한 주민들 그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쭤보세요. 말 안 듣는 멧돼지 때리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미친놈한테 몽둥이가 최고입니다. 예, 그런 시각으로 하면 이 문제 안 풀려요. 그 시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외교적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좀 브리핑을 했는데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던퍼드 의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던퍼드 의장은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고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의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모두가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소 본인이 언급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You are safe. We are with you 1,000%. You don't worry about a thing. I have never felt more safe or so confident with you at the helm. Become extremely famous all over the world, and your tourism, you're going to go up in like 10-fold with the expenditure of no money. So I congratulate. Let's move on now to North Korea. Are we closer to war now than we were a week ago? No, I don't think so. And I think we're not closer to war than a week ago, but we are closer to war than we were a decade ago. And so, as you know, we have tremendous military capabilities. We have a very high degree of readiness. And so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always locked and loaded. But the purpose of capable, ready forces is to preserve peace and prevent war. George Washington said it. 解决朝鲜半岛核问题，归根结底还是要坚持对话谈判、政治解决的大方向。 예, 북한과 관련돼서 미국 또 중국의 입장을 좀 봤는데 확연히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북한과 중국,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뭐 짧게 써놓으신 거 좀 정리하는 수준에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다 똑같죠. 뭐 이미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관련해가지고 반응들이 어떤지 살펴보는 중이고. 간복이다. 예. 네, 지금 중국에서는 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대화도 나눴고 결론은 아까 화면 나왔습니다만 대화 단판이다. 예. 결론은 우리 북한 문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의 예. 실력이 이렇다. 우리 영역이 이렇다. 뭐 역량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간복이 쓰립니까? 한국은 제가 봤을 때 간복이 쓰레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입니까? 중국 쪽하고 가깝습니까? 아니요, 지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다. 예. 그게 간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차 교수님, 예. 예. 저는 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은 사실은 중국이 겨냥한 측면이 예. 강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 나서라. 중국이 사실 뭐 지금 북으로 들어가는 원유 배럴만 장가도 사실 지금 뭐 북한의 그 포기를 받아낼 수 있는 예.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적극 나서라는 거고요. 시진핑의 입장은 그거죠. 현상 유지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악화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도 바라지 않는 거고요. 딱 예. 지금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김정은은 예. 일단 어쨌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완성해서 나름대로 핵 국가로서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을 받겠다. 그 예. 뒤에 뭐 외교적 해법을 따지고 말고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 트럼프는 결국은 지금 이 유엔, 예. 미국의 슈퍼 301조, 또 이 전쟁 불사 이런 걸 태도 안 통해서 결국 직접 딜을 해야 되나 이런 입장이고요. 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정은이 잘한다. 지금 중국이요. 예.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면서 뒤로는 도와줘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고 결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이 평화협정 맺어서 중국이 제일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김정은은 이제 42.195에서 42km 왔다. 미군 철수 눈앞이다 이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국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해지면요. 대화談判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서로 말폭탄이 그냥 하고 싶은 단어를 뽑아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네들 현실을 반영한 그것이 말폭탄이었거든요. 예. 실제 그 fury and 뭐죠? fire
그다음에 전략적 옵션은 현재 락트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 트럼프의 얘기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1056초 동안 날아가서 괌을 쏜다. 근데 딱 보니까 야, 니네 그 재진입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미사일이냐 이런 것들이 판정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미 있죠. 시진핑이 편을 들어버렸어요. 미국의 편을. 예. 우리는 니네들이 괌에다가 쏴가지고 미국이 보복해도 절대 개입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이 김정은도 자기가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숨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반도에서 게임은 오버된 겁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지금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는 이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이미 게임 끝난 건데. 게임 끝났다. 예. 미국의 승. 예.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8월 30일 날 을지 그 프리덤 훈련이 끝난 후에 미국이 돌아간 다음에 이자들이 뭔가 이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비하는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코리아 패싱이 안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군사 압박 또 외교 압박 이런 것들 결국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역할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중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단 한 번도 북핵보다 북정권을 중시하는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북핵보다는 북한의 정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상 유지가 최우선의 목표다. 여기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김정은 주석의 경우는 결국은 이만큼 전쟁 상황까지 끌고 간 벼랑 끝 전술의 목표가 결국은 극적 타결에 있거든요. 이달 중순까지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아마 기다릴 겁니다. 벼랑 끝에 어떤 자기 목표를 일정하게 성과를 달성했는지 아닌지가 아마 이달 중순쯤 판가름 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2주째 모습을 감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혹시 살해 위협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은 북미 간의 긴장을 좀 한 단계 낮추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극한 대결로 치닫던 북미 관계가 조금은 완화되는 느낌입니다. 한반도로서는 다행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서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로 코리아 패싱을 가져와서요. 우리가 개입되지 않고 북미 간의 타협이 됐을 때 그럼 북한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에 의한 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그럼 미군 철수라는 것은 누구를 겨냥한 거냐? 한국을 겨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 키신저가 한국은 직접 영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한 경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했던 이 말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이제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각종 이슈에 민감한 주식 시장이 일단 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반도의 위기가 좀 거치는 게 아닌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2주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효과를 거둔 건가요? 차 교수님, 거둔 건가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사실 뭐 주식시장은 사실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가 주도가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고 덤포도 지금 합참 의장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미국 정부 내의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군부 인사들이 사실 지금 대화를 통한 지금 해법을 모셔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자본시장에서 읽기로는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블러핑이 아니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그런 기류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상당한 침묵 끝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한마디로 이거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외에 천명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물론 도발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아울러서 지금 일종의 말폭탄을 통해서 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사실 이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상황 관계가 자칫 잘못될 경우에는 우발적인 충돌에 의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미국에도 자제를 당부하는 나름대로는 주권 국가의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오늘 단호한 모습을 보인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만 지금 그동안 그 북미 간 이제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좀 아끼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싸움 구석에 뛰어들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한반도의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다. 저는 이런 뭐 복선이 있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배경은 위기가 높아도 대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미중 간의 정상 간의 통화라든지 또 북미 간의 어떤 수개월 동안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더더욱 어떤 그 갈등 이런보다는 이제는 대화 분위기로 좀 뭔가 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우리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뭔가 외교적인 수법에 의해서 외교적인 표현합니다. 당신들 입 조심해. 결국 1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이 침략자 없이 소곤소곤 하다가 터졌던 세계대전처럼 그리고 독일 메르켈이나 프랑스의 마크롱이 1차 대전의 위험들을 현재 북한 핵을 두고 미국과 북한의 설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양국의 정상들에게 제발 좀 입 조심해라. 피해 당사자는 우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재와 압박보다는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1차성을 두는 입장을 정리했다. 즉 베를린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의미를 내지는 촉구의 의미를 보낸 거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 정도의 발언 수위는 경고의 의미라고 우리는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 대통령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미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상대적 우위 관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준 것이다.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치 미국하고 북한의 사이에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ICBM이나 핵이 미국을 겨냥해서 북미가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좋을 때는 북핵을 운전석을 대하 주도하고 긴장이 될 때는 우리는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메시지, 특히 이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북한도 이 말 전쟁 확산을 좀 자제해달라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쪽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우리 이사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간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그때 꼭 같이 이야기했던 게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깃털보다 가벼운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입씨름, 썰전을 보면서 대통령은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정치 이슈로 갑니다.
한미 평화위원 동맹 침묵 깬 문 대통령 북미 간의 설전 자제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간의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오늘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자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각종 라인을 통해서 우리 쪽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대북 군사 옵션 준비 장전됐다라고 지난주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발이 위협적이다. 언행을 즉각 중단해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한미동맹은 평화 지키기 위한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괌에서 출격할 수 있는 B-1B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그런 폭격기도 좀 준비 대기 상태에 있고요. 38로스 사이트에서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징후가 포착됐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가 싶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와 전격적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합참 의장이 지금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보다는 대화 쪽에, 협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특히 북한보다는 미국 쪽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